이제 10시 8분 가리키고 있는데 개장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오전장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였고 오늘 네.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종가까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종가까지 이제 많이 남긴 했는데 이게 학습 효과에 따른 지금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2차, 3차 확산 때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포장지나 이런 골판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주가 흐름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변수는 아직까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빨리 진전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크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크게 추세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여러 가지들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 또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술주보다는 경기 회복 기대감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중국이요. 지급 준비율을 또 인하를 했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 중립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경기 회복 시그널에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저희 예상치가 1분기랑 2분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의 주가 흐름도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조금 아래로 조금 빠져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단기간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주들이 2분기 때도 좋을 것 같거든요.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3분기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3분기까지 좋아야 되는 거죠. 3분기까지 좋아야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 2분기가 끝나고 원래 정상적으로 3분기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4차 변이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가 좋아질 기업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몇몇 업종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갈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는 오늘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2분기까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실적 정점에 맞아요. 대한 우려감이 존재할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으로 금융주를 꼽으셨네요. 네, 금융 업종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은행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이긴 하지만 4대 금융지주가 2분기 순이익 합계를 보니까 3조 5천억이 넘어가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IPO 관련해서도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음 달 중에 이제 입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치긴 하지만 따상을 혹시 기록한다라고 하면 그냥 KB금융의 2배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 발표는 낮지만 3분기가 금리 관련 이슈들이나 4분기 금리 관련 이슈들이나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지주 회사들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카카오뱅크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낮은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갑자기 이제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행히도 오늘은 또 은행주가 그래도 한 2.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런 흐름이 그래도 기대가 더 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맞아요. 수밖에 없다 이 맞아요. 말씀을 하고 싶은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일제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만큼은 확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 있어요? 금융주 내에서? 저는 당연히 1위
KB금융이 KB금융.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상이 하반기 때 금리 인상 이슈는 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상 수혜에 따른 가장 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타픽은 KB금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타픽으로 한번 KB금융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 오늘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들 들어갈 거고 제지주도 들어갑니다. 오늘 대형 포장이 7% 넘게 오르며 3,7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무림페이퍼, 한창제지, 신풍제지가 동반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지라든지 골판지 관련 종목들 오늘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질까요? 이게 제지주랑 골판지를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제 골판지만 보자라고 하면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당분간 솔직히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배 물량이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자체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 이제 펄프라고 하는데 이제 원재료라고 하죠. 펄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펄프 가격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아직 판가는 인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판가 인상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단기 급등의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판지가 있고 이제 다른 제지주도 제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이나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하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설, 자동차, 제지주인데 이 제지주 자체가 경기가 회복되다 보면은 인쇄용 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인쇄용 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장 베스트는 골판지와 제지주를 같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단기 급등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주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야놀자 관련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 창투사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또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네. 정말 저희가 이슈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창투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살짝 바이오 느낌이 있습니다. 잠깐의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금방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에 한 16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소프트뱅크가 1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쿠팡에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역 상장에 대한 가시감 네, 이렇게 이제 눈앞에 뭔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은 들지만 사실 국내에서 먼저 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삼성증권에서 이제 공동 주관사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제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국내 거 해제하고 해외로 넘어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야놀자의 주요 시장이요. 분명히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투자가 잘 된다라고 하면 해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경쟁 업체로 본다라고 하면 익스피디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트립 어드바이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에 비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한정적인 그런 매출의 성향 국내에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아마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간의 급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올 때를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도 야놀자의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KTX도 여기서 되고요 렌터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행 종합 플랫폼으로서 자꾸 확장을 하고 있군요. 확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외까지만 추가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그래도 넘어가고 내년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창투사 관련주들도 저는 네.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희 비전 펀드가 네. 야놀자의 이 이슈만으로도 시장에 네. 큰 관심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창투사 관련주들 워낙 또 변동성이 큰 부분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점들은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야놀자의 성장성을 본다면 좀 네. 오랜 호흡과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장 후 1시간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